갑자기 애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치킨도 사주고 갑자기 장난감도 사주고 어디 놀러도 데려가고 그러는 부모의 모습이 아이 눈에도 어색하고 뻔히 속이 보이기는 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입니다. 네, 박혜연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을 보면 쟁점이 정말 많죠.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위자료를 주느냐, 또 주면 얼마를 줄 거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결정할 게 많습니다. 그 과정 중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진짜 가장 치열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부가 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양육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양육권 다툼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양육권은 포기를 할 수가 없죠. 포기하실 수 없죠. 저도 없죠. 치열하게 싸울 네. 겁니다. 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양육권을 내가 가지려면 뭐 어떤 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반드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절대 해서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아이를 두고 나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아이를 두고 나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실 모르셔서 그래요.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배우자랑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냥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오시는데요. 이러고 나가셨다가 나중에 많이들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소송이 끝나면 아이를 내가 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나가시면 향후에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 정말로 불리해집니다. 소송이 길게 이어지면 1년도 넘게 이어지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상대 배우자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권 선택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재판을 진행해보면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할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을 해왔느냐, 그런데 지금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물론 아이가 뭐 누구와 살고 싶은지, 양육권자의 환경이나 경제적인 능력 이런 부분도 따지죠. 그런데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느냐,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상대방보다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소송 당시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그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봐도 될까요? 맞아요. 일단 아이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아이의 행복,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아이가 현재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뭐 부모를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다니던 학교도 달라지게 될 거고, 뭐 친구들도 다 달라지게 될 거고, 아이 입장에서는 이혼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까지 있으면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맞아요. 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아이 엄마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 몰래 아이를 전학까지 시켜버렸죠.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는데 이제 아빠는 아이가 원래 살던 곳에서 내가 키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엄마는 여기 이사 와서 여기 이미 적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이 좀 길게 간 거예요. 1년을 훨씬 넘겨서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법원은 엄마한테 아이를 양육을 하라라고 판결을 내리게 됐어요. 이게 왜냐면 아이가 아빠가 있던 곳에서 자랐던 건 맞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진 다음에 너무 오랜 기간 적응을 하고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환경을 완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법원이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아이를 꼭 키우고 싶은데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 옆에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고 있다가 준비가 되면 이제 별거를 하시는 거죠.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아이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 말고도 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양육권자로서의 자질 부족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를 때린다든지 아이를 방치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그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양육권자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변호사이면서도 제가 이제 아이 엄마로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분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주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학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가끔 보면 아이한테 너무 무관심한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있죠. 예, 애기 혼자 냅두고 혼자 폰하고 계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혹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해요. 정말 마땅히 이 나이에는 받아야 하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소홀하다거나 어린애를 항상 혼자 집에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양육할 게 뻔히 보이는 사람이라면 양육권자로 지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인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하고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양육권을 딱 잃기 좋은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의 마음을 얻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맞아요. 특히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은 그 아이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와 친밀감을 평소에 많이 쌓아놔야겠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는 진짜 아이한테 관심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양육권 다툼이 딱 생기니까 갑자기 애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있죠. 네. 뭐 애한테 좋아하는 치킨도 사주고 갑자기 장난감도 사주고 어디 놀러도 데려가고 이러는데, 이게 뭐 어린 나이일 때는 통하긴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이 눈에도 어색하고 뻔히 속이 보이기는 하죠. 그러고 나서 꼭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야, 너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한테 간다고, 또는 뭐 아빠한테 간다고 그러냐, 맞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해준다라는 거는 뭐 갖고 싶은 선물을 해준다거나 뭐 좋은 곳을 데려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고 아이와 얼마나 많은 교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뭐 연애랑 다를 바가 없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잘해주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가사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가사 조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사관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진실된 혼인 생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데, 보통 가사 조사를 진행하거나 아니 뭐 양육 환경 조사를 진행을 하거나 이러면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줘 왔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누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 왔는지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이혼 소송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건 저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는 이 아이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느라고 진흙탕 싸움 속에 있으면 이 아이는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 이유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인데,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정작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죠? 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진짜 양육권 싸움으로 역대급이었던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화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선정해서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